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Introduction to CNN and RNN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20학번 수학과 이호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톡방에 올렸다시피 CNN과 RNN에 대한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제 리뷰를 할 건데, 이제 리뷰는 뭐냐면, 제가 1학기 때 진행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CNN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 RNN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표로 두 개의 구조를 비교해보는 걸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중치 웨이트를 찾는 그런 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한 목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각각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각각 이제 로우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모아서 X라는 큰 이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 거기에 곱해지는 가중치들도 첫 번째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들 해서 요거를 이제 컬럼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요걸 한데 모아서 W라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편향은 이 X랑 W를 곱했을 때 나온 결과에 어떠한 추가적인 조정을 해주는 새로운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와 W와 B는 이제 이렇게 어파인 어파인 트랜스폼이라는 형식으로 연산이 되고 그 결과 A라는 새로운 이제 매트릭스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간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들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랑 이제 렐루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라는 이제 펑션들이 존재하고 뭐 이 세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펑션 세 가지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할 때 마지막에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 1, 2, 3 이런 숫자들을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 고양이,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 많은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한다든지 할 때 마무리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포면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X라는 데이터가 W랑 곱해지면서 A를 만들어내고 그 A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서 새로운 Z 값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더 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학습된 예측을 가지고 하고 이 T라는 것은 저희가 주어지는 정답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Y랑 T의 차이를 구해서 제가 예측을 올바르게 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이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할 때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는 이제 sum of squares of error라고 해서 두 개 차이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한 그거를 다 더한 거를 이제 로스를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고 부르는 이제 정답 레이블에 로그 값을 곱해주는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로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 저희가 로스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스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W를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가중치를 새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 구해지는 이 기울기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라는 방법으로 구해지는데요. 앞에서 이제 x가 들어오면 어떤 함수 이제 어파인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집어넣고 해서 이제 쭉쭉 합성함수처럼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로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로스 값을
룩스 값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1의 값을 넣어주는데, 이 1의 값이 FG, H 순서대로 데이터가 지나왔던 길을 반대로 HG, F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역전파라고 부르게 됐는데, 요 역전파를 통해서 맨 앞에 있는 이제 W, 여기서는 이제 X라고 되어 있지만 W의 가중치 그 기울기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흘러가면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H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H를 미분한 값이고, 이거를 G에다 또 집어넣으면은 결국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계속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연산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인룰을 활용을 해서 바로 없애주는 그런 연산을 빠르게 해서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또는 이제 MLP라고 부르는데요. 이 MLP는 input X가 주어지면 affine 그다음에 activation 펑션을 지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 요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블럭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아까 그림에서 요 하나의 블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얘는 두 개를 쌓은 거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번의 리뷰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이제 CNN에 대해서 구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고, 이제 컨볼루션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컨볼루션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되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움직이는 함수가 하나 곱해지면서 그거를 이제 이산적인 값을 가지면은 이제 시그마를 사용을 하고,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은 인테그랄 적분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행렬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산적인 컨볼루션을 가지고 오고, 저희는 행렬은 또 2차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여기 2차원 서메이션 두 개 있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X, 저희가 데이터 행렬이고요. 여기는 웨이트 행렬입니다. 이때 컨볼루션에서 웨이트는 필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CNN에서도 결국은 이 적절한 필터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수학적인 이제 컨볼루션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적분 또는 이제 서메이션 하는 쪽이 이제 타우죠. 기준이 타우인데 얘는 이제 타우가 Y축으로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사용할 행렬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어떤 W가 있으면은 그 W를 뒤집어서 연산을 한다라는 게 컨볼루션의 내용인데, 애초에 W를 뒤집어져 있는 W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차피 모르는 W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W를 찾지 않고 애초에 뒤집어져 있는 W를 찾아서 그냥 곱해버리면은 컨볼루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W를 뒤집지 않는 행위는 연산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행렬에서 컨볼루션이 연산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계산할 게 많아 보이지만, 그림을 좀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건 이제 컨볼루션을 하겠다는 뜻이고, 아까 데이터 X와 이제 필터 또는 웨이트, 저는 이제 필터라고 부를 텐데, 필터 W가 있는데, 요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3x3 매트릭스가 있고 2x2 매트릭스가 있는데, 요 필터 W를 여기 가장 앞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왼쪽 위에다가 덮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X의 음영 처리된 부분에 요 2x2 W가 그대로 덮이면서 각각 이 네모칸에 대응되는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있겠죠.
각각 대응되는 원소들끼리 이제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곱했죠. 그래서 곱한 것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컨볼루션 계산 결과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1 해서 7이라는 값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7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IJ는 저희가 행렬에서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뭔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i, j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했으면은 이 필터 W가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요걸 한 칸 옮겨요.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여기 2, 3, 3, 5에다가 적용을 똑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원소들끼리 곱해서 전부 다 더해주고 그게 이 위치에 들어간다.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결정이 될 때, 여기가 0, 1, 2 순서대로 인덱스를 주게 되면은, 여기가 시작이 0, 0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여기 0, 0에다가 넣어준 거고, 두 번째는 0, 1이기 때문에 0, 1번에다가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필터가 이제 이동하면서 곱해지고, 더 이상 이제 이동할 곳이 없을 때는 다시 맨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필터가 똑같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진행을 하면 최종 결과가 여기 하나의 작은 행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3x3 매트릭스에다가 필터를 적용해서 컨볼루션 합성곱을 했더니 좀 더 작은 매트릭스 아웃풋, 아까 A라고 썼죠? A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합성곱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MLP에서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반복을 했던 것처럼 컨볼루션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행렬이 계속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패딩이라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에 추가적인 이제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이제 하나 예시를 갖고 왔는데 X가 이제 4x4인데 4에서 W가 이제 3x3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합성곱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작은 행렬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패딩이라는 거는 이 매트릭스 주위에 패딩 값을 줘요. 이거는 뭐 1, 2, 3 이런 값들 주는데 이 패딩 값에 따라 이 X라는 행렬에 어떤 빈 데이터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테두리 영역에는 이제 특정한 값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매트리스 X를 좀 더 키워주고 거기다가 W를 적용해서 어떠한 결과 A를 크기를 유지시켜준다든지 크기 좀 키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0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0이 들어가는데 좀 다른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뭐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이 테두리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하는데 대부분은 다 0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딩 1이면은 한 칸 둘러서 다 0을 집어넣어서 X를 키워주고, 패딩 2면 이제 두 칸 둘러서 다 0을 집어넣어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는,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유지시켜주는, 크기를 유지시켜주는 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트라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X가 너무 크면 계산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필터를 적용을 시켰을 때 계산 결과도 어쨌든 X가 크면은 계산 결과도 좀 크겠죠. 그래서 좀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드라는 걸 적용하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한 값을 줘요. 1, 2, 3.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트라이드가 1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계산했듯이 저희가 여기 필터를 처음 적용하면은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이제 W를 적용을 했는데 스트라이드의 값이 2가 되면 여기서 처음에 3x3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 적용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스트라이드가 2면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어서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두 칸을 건너뛰어서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도 두 칸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계산도 빠르게 하고 행렬 크기도 좀 아웃풋 행렬 크기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원하는 아웃풋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크기는 이렇게 여기 있는 H와 W, 더 처음에 여기가 W고 여기가 H, 행렬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W는 이제 F는 필터라는 뜻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필터, 필터 W, 필터 H. 그래서 얘가 합성곡, 행렬 X 위로 움직이면서 연산이 될 텐데 패딩에 따라서 크기도 커질 것이고요. 근데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X의 데이터가 채널이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앞에서는 저희가 행렬 하나와 행렬 하나를 컨보르션을 했는데 이때는 여기가 흑백 이미지라면 흑백 이미지가 이제 어떠한 픽셀 하나하나의 값에 0부터 255의 값을 갖죠. 그 흑백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거는 채널 수가 3개로 늘어났으니까 RGB 값이 있는 이제 컬러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컬러 이미지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곱은 일단은 필터 수도 똑같이 늘립니다. 똑같이 개수를 3개씩 늘려요.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필터는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첫 번째 X에 대응이 될 거고 요 뒤에 두 번째 있는 필터는 두 번째 필터가 두 번째 X에 대응이 될 거고 세 번째 필터는 세 번째 필터에 각각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같이 더해주는 것이 컨볼루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데이터가 3차원 필터와 만나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면 2차원 행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계산을 이렇게 다 곱해서 더했죠. 그 더한 결과들 또 더해서 하나의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W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MLP에서도 W가 여러 개가 있었죠. W는 행렬이 여러 개가 아니고 W랑 벡터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W랑 필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이 X 하나와 필터 하나가 만나서 행렬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은 이 필터의 개수만큼 아웃풋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터의 개수가 아웃풋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 그 아웃풋의 모양은 다 똑같겠죠? 그 모양을 한데 모아서 다시 큐브 형태, 3차원 데이터의 형태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록으로 볼 건데 그리고 입력 데이터도 한계가 아니겠죠? 그 입력 데이터도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입력 데이터 하나에 이 필터가 전부 다 곱해져서 하나의 큐브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쭉 여러 개 진행을 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큐브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형이 더해지면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이제 어파인에서 A는 XW 플러스 B인데 이 XW가 X 합성곡 W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봤는데 풀링 레이어라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CNN에서 풀링 레이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 풀링에는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선택적인 레이어고 풀링은 이제 맥스 풀링과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맥스는 이제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밑에 에버리지는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풀링을 사용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라는 거 봤을 때 풀링은 어떠한 데이터의 값을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 줄여주는 크기를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어떠한 이제 데이터가 평행하게 움직일 때 풀링의 결과가 이제 보존이 된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거는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보면 아까 이제 4x4 X에서 X 행렬에서 2x2로 풀링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필터 적용한 것처럼 2x2 영역을 처음에 보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값을 불러오는 것이 이제 맥스. 그리고 이 2x2 영역의 평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풀링을 적용하면 이제 5가 가장 크니까 5가 오겠죠? 근데 이 풀링은 이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적용을 했으면 그 다음 영역은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맥스 값을 찾아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2, 그 다음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해서 5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좀 보기가 힘든데 이 데이터 사이즈가 만약에 많이 커지게 되면은 뭐 1000 바이 1000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게 조금 한두 칸 움직이는 걸로는 이 풀링의 결과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00 바이 1000은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CNN은 이런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아까 저희가 큐브 형태로 그림을 봤었던 거,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결정됐던 그 큐브들을 액티베이션 펑션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한 다음에 풀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죠? 선택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요 컨볼루션 레이어, 액티베이션, 풀링을 합쳐서 하나의 블럭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파인 액티베이션 펑션 하는 거를 또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이 부분들은 초반에 이제 CNN 초반에 적용을 해서 어떠한 이미지나 영상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어파인 액티베이션이라는 MLP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를 찾는 것. 그래서 필터 W를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필터 W를 이제 최적화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역전파를 이용을 합니다. 역전파에 대한 공식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전파 공식이긴 한데 사실은 컨볼루션에서 하려면 다 미분을 해봐야 돼서 원소별로 미분을 해봐야 돼서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CNN을 왜 사용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아까 MLP와 컨볼루션의 차이는 MLP를 사용했던 자리 대신에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면 뭐가 좋은데 이거를 바꿔서 쓰냐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픽셀이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28 바이 28이니까 원소는 이제 784개가 있겠죠? 그 784개를 이제 입력을 해요. X. 그럼 막 W가 곱해져가지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여러 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아까 그렸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100개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아웃풋을 100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78,400개라는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목적이었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편향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100개의 편향이 또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많은 양의 웨이트를 가중치를 학습을 하는 것보다 CNN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이 필터는 인풋 데이터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필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 작은 필터 하나가 똑같이 적용을 시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터의 크기가 3x3라면은 9개의 가중치를 포함, 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9개의 가중치를 사용하는, 저희가 이제 아까 필터도 여러 개 쓴다 그랬죠? 만약에 100개의 필터를 이용을 해서 100개의 아웃풋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900개의 파라미터, 900개의 웨이트만 찾아내면은, 학습을 하면은 된다는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이 값을 키우게 되면 이것도 늘어나겠지만,
이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형은 어차피 개수가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은 아니고 결국에는 파라미터의 웨이트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P 대신에 CNN을 사용을 하면 이제 좀 더 정확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학습 효율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뭐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제 흑백 데이터니까 채널이 하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필터가 좀 학습이 돼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흑백 이미지니까 흑과 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흑색이고 여기는 백색인데 그러면 요 필터는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세로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음영이 달라지는 부분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터는 이 세로 부분에 음영이 달라지는 부분을 잘 추출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가로로 돼 있죠. 흑백. 그래서 여기 가로 부분에 여기 보면 가로 여기도 가로가 있죠. 이 부분에 음영이 달라지는 부분을 반응을 해서 추출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CNN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CNN은 이런 이미지, 공간적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미지나 이제 영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CNN의 장점입니다. CNN 특징이기도 하고요. RNN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레커런트, 리커런트, 뭐 아무튼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저희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문장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저희 미믹의 뜻이죠. 미믹은 이라는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is가 온다라고 하는 이 미믹 다음에 is가 온다라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시퀀셜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시계열 데이터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좀 영어로 좀 써줘 해서 이제 GPT가 만들어낸 건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죠. 이거 다음에 이게 오고 그다음에 이게 다음에 오고 어떤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데이터로 어떻게 바꾸냐. 결국에는 저희가 들어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는 뭐 행렬이나 벡터나 텐서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결국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벡터로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장 데이터를 이 단어마다 이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침표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마다 자르면은 이거를 이제 토큰화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화를 시켜서 요 미믹이라는 거에 그 인덱스를 줘요. 맨 앞에 있다. 맨 앞에 있다. 그래서 0번째다. 그리고 이즈는 두 번째 있으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를 1로 주죠. 저희가 파이썬에서 는 이제 다른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공부를 안 해봤는데 파이썬에서는 맨 처음 인덱스는 0이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마침표까지 다 다섯 번째. 해서 이렇게 저희 인덱스를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인덱스에 따른 임베딩 레이어를 지나면은 그 인덱스에 맞는 벡터가 하나 추출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추출된 여기서 벡터가 RNN의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RNN을 대부분 이제 이런 문장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어떤 단어 벡터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는 무엇인가를 예측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순서대로 내가 정수값, 인덱스를 부여를 해서 내가 미믹은 0이다, 이즈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숫자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믹이라는 단어가
아까 인베딩 레이어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인베딩 레이어에는 어떠한 행렬이 존재해요. 어떠한 행렬이 존재하는데 이게 미믹이 0번째 데이터였다 보니까 미믹이 들어가면은 이 0번째에 있는 로우를 출력을 해주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매트릭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즈가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선 두 번째죠. 있는 벡터가 추출이 돼서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보고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이제 로우를 뽑아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을 학습하는 것도 RNN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RNN은 어떻게 생겼냐? RNN이라는 거는 사실은 RNN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연산이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 RNN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인베딩 레이어는 어떤 단어를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벡터는 다시 RNN으로 들어가게 돼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얘가 이제 미믹이 되는 거죠. 미믹에서 어떤 추출된 벡터가 RNN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RNN 나온 아웃풋을 H라고 쓸 텐데 H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은닉 상태라고 부르는 녀석이란데 히든이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H라는 이제 알파벳을 쓴 거고요. 그래서 RNN은 반복되는 거예요. 순환 구조라고 해서 이 H가 또 RNN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H라는 H0가 그 다음 X1, 이즈죠. X1과 H0와 같이 RNN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H1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시 그 다음 RNN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X2랑 만나게 돼서 또 H2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RNN에서 어떠한 계산 결과가 이루어지길래 X0가 H가 되냐? 바로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H0는 처음에는 X0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오는 H가 없기 때문에 RNN에 처음 입력되는 데이터는 X0라는 벡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H0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함수 이제 파이라고 부르죠? 파이? 요거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이제 렐루 아까 액티베이션 펑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X랑 W랑 B가 있죠. 그래서 결국 어파인을 하고 액티베이션이 집어넣고 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제 RNN이라고 따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H0가 이제 어파인 변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은닉 상태 H0가 그 다음 H1을 만들 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X1과 함께 가중치 두 개를 사용을 하고 편형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환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시 집어넣고 H1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제가 이 라지티라는 거는 저희 데이터의 길이입니다. 실계열 데이터의 길이. 그 시계열 데이터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게 돼서 H들을 출력을 해요. 이렇게 H들. 그래서 그 H가 여기 있죠. H0가 여기 있고 H1, H2, H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어를 집어넣으면 인베딩을 통해 벡터가 나오고 그 벡터를 집어넣어서 H들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H들은 순환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은닉 상태 벡터 H를 가지고 다시 어파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Y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결국 진행된다 보니까 이 Y도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돼서 이 Y0들 Y1, Y2, YT까지 순서대로 결과가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0가 들어오면 Y0가 나오는데 이 Y0는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을 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Y, 아까 얘기했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고요. 또
아까 H를 집어넣어서 affine activation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affine activation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모든 Y에 대해서 다 하고,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또 W, 가중치들을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해서 가중치들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WX하고 WH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같은 WX고 같은 WH들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도 또한 공유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WY들은 다 같은 WY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중치가 공유된다. 자,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의 수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하나하나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가중치를 3개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RNN의 특징인데 그냥 이 RNN을 사용을 하면 결국 같은 가중치를 사용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RNN의 문제는 Exploding Gradient나 Vanishing Gradient 문제. 가중치,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폭발한다거나 기울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을 해서 요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연산할 때 아까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파를 활용을 하는데 어떠한 기울기가 들어오면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아까 여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죠.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이 역전파가 이런 식으로 W의 트랜스포즈가 곱해진다는 게 이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거를 다 똑같은 매트릭스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이게 입력된 거니까 DHW 트랜스포즈에 또 W 트랜스포즈가 곱해질 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것만 여러 번 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제곱을 할 때는 중요하죠. 이 값이 1보다 커버리면 이 값이 갑자기 폭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스칼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행렬이즘 스칼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저희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저희가 잘 알죠. 그래서 익스플로딩과 베니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행렬은 이제 스칼라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알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싱귤러 밸류라고 하더라고요. 선형대수를 배우신 분들은 싱귤러 밸류가 뭔지 알 텐데 싱귤러 밸류가 1보다 크면 가장 큰 싱귤러 밸류가 그러면은 이 W가 스칼라처럼 폭발할 수 있다. 1보다 크면은 제곱을 해서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확정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가 만약 1보다 큰데 확 그레디언트가 폭발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할 확률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보다 작으면 이제 0으로 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새로운 RNN 모델인 LSTM,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클리핑인데 요거는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않고 이제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N은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저희가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예측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CNN과 RNN을 이제 한 번에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입력되는 데이터가 달랐죠. 그래서 CNN은 아까 이미지 데이터, 공간적 데이터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RNN은 아까 순서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다 입력받는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NN은 저희가 하나 블럭이 있으면은 이 블럭 순서대로 쭉 정보가 흘러가서 마지막에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원 디렉셔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NN은 그냥 앞에서부터 데이터가 쭉 흘러가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구조고, RNN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순환 구조를 갖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얘가 나가는 것도 있고, 얘가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가 있다.
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고, 전체적인 구조는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펑션이 반복되는 CNN 블럭이 있고, RNN 셀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공간적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 그 다음에 영상 처리,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요. RNN은 시간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단어들을 벡터로, 그리고 문장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자연어 처리나,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잘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CNN은 하나의 필터가 모든 공간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RNN은 같은 가중치가 WH, WX, WY가 모두 다 공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모든 t에 대해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가중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